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예, 지냈어요? 예, 예, 네네네, 잘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소통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갈등에 대한 그 공부를 했어요. 갈등이 다양하게 그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에 대한 이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에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3대 요소 중에 보게 되면 경청,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번 강의는 바로 그 갈등의 3대 요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 30일 날 강의 끝나고 나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가장 그 효과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다양한 어떤 우리 그 소통 방법,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감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사님들, 그 다음에 분과위원들하고 같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소통이라는 부분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떠나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들 소통이 안 된다고들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고 다들 막 아우성을 치시는데 그러면 소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대화인데 대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전달하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글로 표현해가지고 디지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도 소통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얼굴 없이 보내는 문자들, 카카오톡들, 그다음에 메일 속에 특히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대고선 할 수 있는 대화하고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화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문자, 똑같은 어떤 글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그 개념의 어떤 그 차이에서 모두가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카카오톡은 쉽게도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가 툴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카카오톡에 글로서 남겨지잖아요. 글로서 남겨질 때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글로 전해지는 문구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그 말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가 고운 말인가 아니면 이 문자가 상대방에 전달됐을 때 아니면 공동체에 전달됐을 때 이 어떤 부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료와의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 속에 동료와의 대화 회의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체 내에서의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하는 대화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소통이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 그냥 트일 수 있잖아요. 통할 통자. 그러니까 탁
터여서 얘기한 통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자체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우리말로 저 사람하고 우리 공동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내에서 딱 보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잘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뜻이 잘 맞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빨리빨리 금방 일이 해결돼. 하고 이런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자기만의 잘 상대방이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내리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어떤 부른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돼서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욕구,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적으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같은 공통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때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의 4가지 우리가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쭤봤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4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여쭤봤을 때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강의 때. 이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물론 문자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언어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성이 38%입니다. 그 다음에 표정이 35%, 태도는 이제 20%,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언어라는 부분은 고작 7%뿐이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소통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아니면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 딴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태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성원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하면서 그냥 하이톤으로 아니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어떤 음성으로 그냥 우리가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표정 자체도 뭐냐면 온화한 표정이냐 아니면 그냥 화난 표정이냐 아니면 뭔가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처음부터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리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사소통의 4가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유명한 무슨 학자들이 많지만 실적으로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온 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인 거죠. 그리고 이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소통 도구를 통해서 그쪽에서 나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냐 이것이 그냥 소통의 핵심이거든요. 소통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아주 잘 되고 또 관리도 잘 되겠죠. 그리고 어느 조직 단체 내에서 소통이 잘 된다 하게 되면 그 조직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에너지적이고 뭔가 목표 지향적이고 굉장히 아주 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기업이나 지금 암만 A1 지금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벌써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은 다시 한번 강조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통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분 아시죠? 위원장님 이분 누구시죠? 우리 배구 여제. 예, 이영경이요. 예, 김연경 선수입니다. 오늘
네, 김연경, 예. 예, 김연경 선수 오늘 또 우리가 터키를 또 아까 그 저기 그 3대 2로 극적으로 또 이제 일본을 우리가 5세트까지 가는 풀 접전 그때 이겼고 또 터키도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준비하면서 오전에 이제 그 자료 중에 이걸 보고서 내가 김연경 오늘 그 커뮤니케이션에 김연경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서 제가 넣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위원장님 이 김연경 선수 딱 하면 뭐 느껴지세요? 김연경 선수 느껴지면 네. 김연경 선수 하시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우승 아닙니까? 우승. 이 김연경 선수는 배구 선수지만 실질적으로 축구로 치면은 뭐 메시나 호나우두 뭐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뭐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이런 치서들하고 신적인 존재잖아요. 사실 배구 여제잖아요. 오늘 다시 이제 이긴 팀이 터키예요. 터키가 뭐냐면 자기가 이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오랫동안 선수 생활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거 집중 마크 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5세트에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가 실력이 월등하잖아요. 근데 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거기다가 금상첨화죠. 거기다가 뭐냐면 5세트에서 작전 타임 시간에 이 친구가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올리기만 해. 올리기만 하면 내가 다 마무리할게. 이러면서 이제 돋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지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리도 안 움직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원동력이 결국은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데다 플러스 알파 뭐냐면 통솔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는 거죠. 뭐냐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후보 선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토닥거리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팀원들 격려할 때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자기 경험을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해주면서 하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친구들은 상품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회사 내에서나 봤을 때 우리가 그 CF 모델을 회사의 광고 모델을 쓴다거나 할 때 상품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스타에. 왜 비싸냐 이 친구가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광고 모델을 쓰거나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지만 저 스타를 통해서 어떤 공감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공감 능력 상품 가치도 높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 친구가 리더십이 무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뭐든 우리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신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시키기만 하고 가만히 뒤에서 뒷짐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리더십이 절대 구성원들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스며들지가 않겠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구성원들이 존경을 하고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김연경 선수를 갖다가 좀 오늘 해봤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소통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기업 총수들 보게 되면은 두산의 박용만 회장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대기업의 총수님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사원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침 일어나가지고 부지시하는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친구 사원들이 물어본답니다. 뭐냐면 요구르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드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회장님도 요구르트 뚜껑에 있는 다 혀로 핥으십니까? 다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어떤 자기 생활을 보여주면서 나도 재벌 회장은 뭐 특별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는 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 털털하다는 모습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도 뭐냐면 어떤 마음의 벽이 이제 일단은 두터운 벽이 무너지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쉽게 다가가고 자기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생각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이제 그 피드백을 시켜서 우리가 회사의 어떤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되지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회장들이 보게 되면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요즘 이제 도산이 아니라 CEO들의 어떤 부도덕한 것들 그다음에 CEO들이 소통의 불통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 이미지에 먹칠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남양유업에 나오는 그 불가리스인가 하는 부분이 코로나에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전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깔려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남양유업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어떤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명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노사불씨로는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그런 불씨로 소통이 안 되면은 망하는 거죠. 노조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주장만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점에서 그냥 귀족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 생각하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비정규직 그다음에 시간제 파트타이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 더욱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귀족 쪽 노조가 과격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오랫동안 그냥 문 닫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들이 하고 수소차들이 지금 이제 2025년도면은 volkswagen이라는 회사도 지금 전부 다 모든 차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전기차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소차로.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그 수소차로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우리가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계속 그냥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 주장만 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어떻게 자동차가 변해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동차 뚜껑 열면은 거의 볼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냥 수소차는 예를 들어서 수소에 관련된 것만 있지 지금처럼 무슨 내연기관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얼마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우리가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불만족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 일하시다 보면은 위원장님은 이제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에 대해서 만족하시려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는. 요즘 언택트 시절이 돼가지고 네. 소통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 안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회의를 매달 하긴 하는데 그냥 발언을 안 하셔요. 우리 보면은 원맨쇼 하는 식으로 회의를 마치고 소통이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가가지고 대면 회의라도 해야 조금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위원장님. 임순복 부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 맞죠, 뭐.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옛날부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또 정이 붙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이 나는 건데 요즘에
벌써 1년 넘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이 못 만나고 또 가끔 잠깐 만나도 또 이렇게 또 여럿이 많이 또 숫자상으로 또 이렇게 못 있게 하니까 네. 어려움이 많죠, 뭐. 완전히 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네. 마음뿐인 거죠, 뭐. 예.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그래, 사람들이라는 예, 게 만나서 밥도 좀 먹고, 또 얼굴도 막 차도 그렇지. 마시면서,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밥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같이 이제 정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모든 심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무슨 뭐 위축되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을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경우도 어디 가면은 남에게 피해 줄까봐 괜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괜히 가서 말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저가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대기업 다니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요즘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신데, 그냥 듣는 입장이시더라도 소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이 받았을 때, 그건 나만의 어떤 생각까지 얘기한다고 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대표까지 생각하시면 빨리 우리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통을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이거 뭐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 그냥 공동체에서 다 똑같다고 제가 이렇게 그 자료 정리하면서 느껴졌어요. 이제 가장 부서 간에 이제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데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갈등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8월 30일 날 첫째 강의에서 배웠던 갈등이 이제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의 정도가 40명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미비한 근데 이 갈등이 우리가 갈등 이론 배우면서 저번 주에 느꼈잖아요. 뭐냐면 갈등이 너무 없는 것든 아주 조직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조직이고, 또 갈등이 너무 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노사 간의 갈등, 그다음에 무슨 노인과 청소년의 갈등, 그다음에 무슨 다양하게 요즘 전기주가 비자 갈등처럼 아주 갈등이 너무 극대화 대립하게 되면 이제 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갈등이 우리가 포물선 곡선에서 어느 정도 적정껏 있게 되면 갈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 동력을 얻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 또 다른 어떤 그 모멘텀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대화의 부재로 일어나는 오해 누적이에요. 34.3%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이야기가 없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은 이래. 나는 이번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의견은 이래 하고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대화가 없거나 하시게 되면,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가 애매모호하게 이제 전달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오해가 생기면서 그 오해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2위는 이제 뭐냐면 부서장들 간의 권력 다툼. 이건 우리가 볼 때 부서장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위는 업무 분장 미비로 인한 책임 전가. 이것도 우리가 직장 내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 있죠. 지금 이 위원장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위원장님? 이 위원장님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좀 온지 한 몇 개월 지나셨는데. 네. 갈등이 서로 오해에서 갈등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처럼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 때문에 생긴 것들이 이제 1등이 맞는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갈등이라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대화가 없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아까 우리 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얼굴 보고 느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불식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가장 부분은 결국은 대화의 부재를 인한 오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데이터가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조직에서도 저도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조직에서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상처받고 아주 그냥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공동체지만 저는 이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상처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아유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장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당신이기 때문에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당신이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기운이 나면서 오늘 나가면서 회사 일하면 내가 그냥 막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물어보면 비판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굉장히 대받아치죠. 뭐냐면 자기는 제대로 하는 게 있나? 이런 식의 이제 대받아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상사한테 대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상처되는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하네 이런 거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이거 아주 그냥 단언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말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뜻을 모르고 말은 다 안 통하네. 이거 굉장히 단언적인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 어떤 저번 주에 공부했던 우리 자기 ABC 이론에서 B 이론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가치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비판 또 이거 상사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단언적인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을 상처받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하고 이제 월급만 축내고 있지 않아? 그러면 너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그때 커피 마시면서 시간만 다 때우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따위 할 거면 때려쳐 이런 거 단언 이거 단언이에요. 부하 직원들. 그다음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대꾸가 말이 많아 그리고 의견이 있어 이런 것들은 강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 속에서 말이라는 부분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럼 이제 효과적인 소통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뭔가 하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상사하고 부하의 관계 속에서 얘기했던 게 비판하거나 당신이 한 게 있어? 그다음에 단언하는 거 있잖아.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당신하고 소통이 안 돼.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대화의 부재로 인한 오해. 그다음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뜻을 잘못하게 되면 왜곡이 되죠. 왜곡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의사가 전달되지 못해서 애매모호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왜곡돼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전달 의사만 다르게 또 이제 전달되고 이제 곡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입견
아유, 네가 뭐 내가 보기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네가 회사 가서 월급이나 축내고 있지. 그다음에 아유 저 사람은 저기 뭐 우리 뭐 부장님은 그냥 월급만 타먹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거죠.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강요. 아까 한 것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남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의사를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내 선입감을 가지고 내 가치관 가지고 내가 갖고 지녀왔던 과거의 어떤 모든 경험들 가지고 단언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효과적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단언적인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오해적인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일까? 그러면 결국은 이 표출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 뭐냐면 내가 여기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욕구. 내가 이 말을 전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니드가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거를 이제 같이 받는 사람도 욕구가 있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욕구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욕구가. 그런 욕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왜곡하고 단언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강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결국 뭐냐면 그런 비난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 MVC라고 이게 뭐냐면 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적인 대화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 속에 굉장히 그런 어떤 대화 건전한 어떤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는 단언, 명령, 그 다음에 선입관,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묻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문맥을 보게 되면 문자를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은근히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 말 속에 글을 쓰면서 그 속에 내가 문장을 속에서 은근히 그쪽을 내가 여기 얘기하는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갖다 은근히 집어넣는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면서 너가 이거 내 욕구가 이런데 너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어떤 비난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말을 듣는 그 청자도 마찬가지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줬으면은 기브 앤 테이크는 상호 이제 양쌍방향이니까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밑에 위원님들에게 아니면 분과장들에게 하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내가 그런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는 데에서 어떤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효과적인 대화 방법의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으시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분과장님들 간사님들 같은 경우시도
그거를 하면서 나도 내한테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서로 완충제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효과적인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강의 이번 강의 끝내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상대가 자신의 고통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냐면 그냥 그건 단지 그 사람이 그냥 그 아픔,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상상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말했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냥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그냥 그분이 아는 방법으로 표현한 거구나. 근데 방법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그냥 나를 무척 이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하고 남들도 눈치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남들 바라보지 않거든요.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 살아가는 데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우리가 그냥 남을 의식하는 거란 말이죠. 그 남의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 습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가식적이거나 진솔 대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정리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그런 효과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되는 요소들의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비난이라든가 강요라든가 선입관이라든가 무슨 왜곡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좀 더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좋은 어떤 공동체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정했는데 한 10분 정도 쉬고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네, 그러시오. 네, 좀 쉬십시오. 예. 네, 알았어요. 네.